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에서 어깨, 팔꿈치 등의 상지 진료를 맡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선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깨 질환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질환을 떠올리면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오십견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십견으로 정했습니다. 이 오십견이라는 질환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오십견이라는 명칭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십견이라는 말은 50세의 어깨라는 뜻으로 50대의 나이에 생기는 어깨 통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제대로 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어깨 질환 중에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을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십견보다는 동결견이라는 용어를 이제부터 사용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깨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굳는 병입니다. 어깨관절이 굳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팔을 이렇게 제대로 끝까지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촬영했던 자료화면 보실게요. 동결이라는 말은 얼어있다는 것이고 견은 어깨 견자입니다. 말 그대로 어깨가 얼어있다는 뜻인데요. 동결견은 어깨관절이 굳어서 모든 방향으로의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로 올리기, 밖으로 벌리기, 밖으로 돌리기, 뒷짐짓기, 모으는 동작, 이런 모든 동작들이 정상 범위만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결견은 원인 질환이 없이, 즉 특별한 어깨 질환이 없는데도 어깨가 굳고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통증이 생기고 어깨가 굳는 것은 어깨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회전근개 질환은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동반되지만 동결견은 이것보다는 더 깊숙한 곳인 관절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진행하면 통증이 악화되는 것뿐 아니라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유착이 됨에 따라 어깨가 굳게 됩니다. 동결견은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기도 하고 팔을 뒤로 뻗거나 위로 뻗는 동작에서 갑작스럽게 통증이 심해집니다. 어깨관절이 굳어있기 때문에 굳어있는 어깨관절의 가동 범위 이상을 움직이려고 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통증 부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깨관절 주위도 아프지만 이 부분, 즉 상완부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975년도에 동결견의 자연경과를 통증, 경직, 해리 이 세 단계로 기술한 논문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단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증 단계는 통증성 경직 단계라고도 하고요. 어깨관절이 굳기 전에 통증이 서서히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2에서 9개월 정도라고 기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직 단계로 진행성 경직 단계라고도 하고 어깨관절이 점점 굳어져서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개월이라고 기술하였는데 이 기간은 더 길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해리 단계 또는 해동 단계라고 하고요. 굳었던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감소하게 되면서 점점 나아지는 시기입니다. 4주 전후라고 기술하였지만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동결견은 전문의의 진찰소견으로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깨관절의 가동 범위를 반대편 어깨와 비교를 해보면 관절의 경직 정도, 즉 굳어있는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주로 전방 거상 각도와 외회전 각도를 확인해 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해야 하지만 집에서 간단한 동작 한 가지로 자신의 어깨 문제가 동결견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동작 하나만으로 섣불리 동결견이라고 진단하면 안 되고요. 동결견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벽 앞에 가까이 선 상태에서 아프지 않은 반대쪽 팔을 위로 쭉 뻗고 몸을 벽에 기대서 팔 전체가 벽에 닿도록 해봅니다. 정상 어깨이기 때문에 통증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아픈 쪽 팔을 위로 뻗어서 벽에 기대 봅니다. 정상 어깨와 똑같이 팔 전체가 벽에 잘 닿고 통증이 없다면 동결견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정상 어깨와 달리 팔 전체가 잘 닿지 않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동결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결견의 핵심은 어깨관절 속에 염증이 있고 관절이 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치료는 염증을 없애주고 굳어있는 관절을 정상 운동 범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염증을 없애는 치료는 소염제 등의 약 복용 또는 소염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먹는 소염제로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어깨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심한 통증은 소염제 약 복용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소염제인 스테로이드 성분을 어깨 부위에 맞는 것이 염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는 건 좋지 않지만 스테로이드의 금기가 아닌 경우 꼭 필요한 때에 주사 한 번 맞는 건 큰 부작용 없이 매우 유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굳어있는 관절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는 바로 재활운동입니다. 어깨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재활운동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동결견에서만큼은 정말 중요한 치료입니다. 굳어있는 관절을 정상 각도로 회복시키기 위해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결견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막대 운동과 도르래 운동 하겠습니다. 막대 운동은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위로 올리기, 밖으로 돌리기입니다. 첫 번째, 막대로 위로 올리기 운동 시작합니다. 어깨가 아픈 쪽 손으로 막대의 위를 잡고 반대쪽 손으로 막대의 아래를 잡습니다. 아픈 쪽 팔의 힘은 최대한 빼고 반대쪽 팔의 힘으로 막대를 밀어 올립니다. 동작은 5회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0회 반복하세요. 첫 번째, 하나, 어깨가 살짝 아프기 시작하면 그 자세에서 멈추고 10초를 셉니다. 6, 7, 8, 9, 10.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동작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 둘, 셋. 오른쪽 영상처럼 허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8, 9, 10. 두 번째, 막대로 밖으로 돌리기 운동 시작합니다. 막대를 수평으로 잡고 아픈 쪽 팔은 몸통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대쪽 팔의 힘으로 밀어줍니다. 5회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0회 반복하세요. 첫 번째, 어깨가 살짝 아프기 시작하면 그 자세에서 멈추고 10초를 셉니다. 5, 이렇게 위팔 부위가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 영상처럼 몸통이 돌아가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위팔을 몸통에서 떨어뜨린 채 운동을 하면 운동은 하나마나입니다. 세 번째, 도르래 운동 시작합니다. 도르래 운동은 도르래를 정면에 두고 하는 방법과 뒤로 돌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깨 관절이 많이 굳은 분들은 정면으로 하면 되고 정면으로 할 때 전혀 통증이 없는 분들은 뒤돌아서 하시면 됩니다. 5회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0회 하세요. 첫 번째, 막대 운동과 마찬가지로 어깨가 살짝 아프기 시작하면 그 자세에서 멈추고 10초를 셉니다. 6, 7, 8, 9, 10. 두 번째, 하나, 둘. 도르래 운동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5, 6, 7, 8, 9, 10. 자, 이렇게 동결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깨 아픈 분들은 통증 참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